설 명절을 앞두고 쌀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비축미를 풀어 가격 안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은 쌀값을 강제로 낮추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이 6월까지 수도권 통근버스 중단을 지시하자 혁신도시 일부 기관이 월세나 교통비를 따로 주는 꼼수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북 첫 중증 소아 전문 진료센터가 문을 열어 원정 진료의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소아 전담 응급센터는 여전히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비축해둔 쌀을 풀어서라도 값을 잡겠다고 나섰는데 농민들은 어렵게 회복한 쌀값을 다시 떨어뜨리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품종 산지에 따라 다르지만 쌀 20kg 한 포대에 7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최대 4,000원 할인 지원에 나섰지만 쌀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안 좋지요. 쌀값 오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힘든데 그래도 뭐든지 물가가 세면 좀 힘들지,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더 큰 문제는 쌀을 공급하는 미국 처리장의 벼 재고도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나락이 가득 쌓여 있던 이 농협 미국 처리장의 현재 보유분은 지난해의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는 93만 4천 톤. 지난해보다는 8.5%, 2년 전보다는 21.2%가 더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수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벼라든지 외부로다가 벼로다가 팔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산지 쌀값도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20kg 한 포대에 57,558원으로 47,000원 선이었던 1년 전보다 22%가 급등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산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정부 양곡을 방출하기로 한 겁니다. 폭등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잔고에서 쌀을 방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농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어렵게 회복한 쌀값을 강제로 낮추면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들은 생산비 폭등을 감안하면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최소 26만 원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의 기만적인 쌀 수급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책임을 묻고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용 쌀을 생산하다 쌀값이 오르면 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수급 조절용 배재배단지 2만 헥타르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대가 교통대와의 통합신청서 제출을 위한 최종 찬반 투표를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합니다. 이번 투표는 두 대학이 최근 통합대학 초대 총장 선거 시 대학 간 투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초대 총장 선거는 두 대학이 공동 실시하며 양측 동수로 구성된 총장 추천위원회가 결정한 방식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충북대가 통합신청서를 내려면 교수, 직원, 학생 등 세 주체 모두 과반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두 주체 이상에서 50%가 넘는 찬성이 나와야 합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되면서 충북대 의대도 2027학년도에 최대 98명까지 정원을 배정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2027학년도에 의정 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31학년도까지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의대에서 지역 의사 전형을 적용해 선발됩니다.
특히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국립대의대는 증원율 100% 상한이 적용돼 충북대의대는 2027학년도에 최대 98명까지 증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매일 아침 수도권에서 직원들을 실어 나르는 통근버스는 여전합니다. 버스 운영 비용만 1년에 20억 원 넘게 들어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월까지 모든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자 일부 기관이 꼼수 대책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8시 20분 충북 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입니다. 서울 강남과 분당, 경기 용인 등 수도권 각지에서 출발한 버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불과 30분 사이 도착한 버스만 20여 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반복되는 혁신도시의 아침 풍경입니다. 지난 2021년 세종시가 평일 통근버스를 전면 폐지한 이후 현재까지 평일 운행을 유지하는 곳은 충북과 강원, 원주뿐입니다. 가스안전공사와 소비자원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한 해 버스비로만 22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도 꿈쩍 않던 기관들은 최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 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며 당장 오는 6월까지 버스 운행을 중단하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다 주말 되면 서울 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해 놓고는 서울 가는 전세버스로 주말 되면 서울 가게 차를 대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못 하겠어요. 그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지 않냐고. 대통령의 지적대로 충북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수년째 전국 최하위 수준. 지역사회는 10년 넘게 기다려줬으면 됐다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버스 운행을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10년이면은 자기네도 어느 정도 이제 다 회사도 정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조에 있는 버스를 이용을 한다. 자체 예산은 나라 돈 아닌가, 그죠?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정주 여건과 부족한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적인 버스 중단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통근버스 없으면은 자차 출근 아니면은 출근할 방법도 없을 텐데 저는 있는 게 낫다고 봐요. 일부 기관은 꼼수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숙사가 꽉 찼다는 핑계로 회사 돈으로 외부 원룸을 얻어주려 하거나 버스를 못 타는 대신 별도의 교통비를 쥐어주는 겁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초기에 불편을 감수하며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끝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만 월세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이주율 속에 통근버스 존폐 논란이 형평성 11호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음성 생활용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은 실종됐던 20대 네팔 노동자로 확인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음성 하이베러 공장 A동에서 수습한 시신의 DNA를 국과수가 감식한 결과 실종된 23살 네팔인 노동자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4일 발견된 뼈 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체는 인체 유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종된 60대 카자흐스탄 노동자는 여전히 수색 중이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송기섭 전 진천 군수는 어제 충북도지사 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송기섭 예비 후보는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관해 충북 특별 중심도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지역 융합경제권, 인공지능 미래권 등 4대 전략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광직 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와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단양군수 출마를 선언하고 연간 6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충북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에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전문 진료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중증 소아 환자들이 타지를 떠돌아야 했던 불편은 줄어들게 됐는데요. 한밤중에 아이가 아플 때 달려갈 소아 전문 응급센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대병원에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도내 첫 전문 진료센터입니다. 지난 2023년 조건부 지정 이후 2년 동안 입원 병상을 100개로 늘려 정부가 정한 필수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또 소아재활, 뇌신경병동을 신설하고 40여 종의 전문 재활 장비도 갖췄습니다. 진단부터 치료, 재활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소아진료 클러스터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치료를 위해 낯선 타지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충북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의 무거운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에서 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는 전체의 15%인 24만 명.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전담 의료 체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소아진료는 성인보다 시간과 인력이 훨씬 많이 들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 병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 가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불편해서 처음부터 이제 큰 병원으로 선호할 때도 있었어요. 내 아이가 일단 되게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런 것들을 그 한 곳에서 이제 바로 가서 다 치료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소아진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새로 문을 연 센터 내 소아 중환자실 병상은 5개로 최소 기준을 간신히 충족했고 특히 24시간 아이들만 전담해서 보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충북도 내에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밤중에 아이가 아프면 성인 환자와 뒤섞여 일반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대전과 원주 등 타지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2026년도에 번역 책임의료기관 기능 강화 사업의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아 응급의료센터 확장을 선정받았고 올해 공사해서 내년 완성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최근 충주에서 발생한 구급차 내 출산과 관련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충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은 어제 임시회에서 대낮에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은 것은 지역 의료 안전망의 명백한 공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별도로 지정해 24시간 분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청주의 한 보험대리점 직원들이 고객과 짜고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의 한 보험대리점 설계사 2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고객을 임플란트와 상해, 대상포진 등의 보험에 가입시킨 뒤 일부러 상해를 입게 하거나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받아 수술 한 건당 최대 1,000만 원씩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 급식 종사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폐암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검진은 도내 10개 교육지원청과 교육도서관 등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에서 찾아가는 출장 검진 방식으로 이뤄지며 2차 검진 권고자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저설량 흉보CT 촬영이 지원됩니다. 충북교육청은 급식 종사자들의 개별 병원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수검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천 비행장 눈썰 매장이 21일 동안 2만 1,000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운영을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주말 방문객의 40% 이상이 외지 관광객으로 집계돼 관광객 유치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천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겨울에는 시설을 보완해 전국적인 겨울 놀이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이 금왕읍 무극시장 앞에 금빛 인도교를 개통했습니다. 32억 원을 들여 길이 80m, 폭 33m로 만들었으며 야간 경관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를 운영해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